안녕하세요. 김돈 선생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투자 이야기를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그 부동산 쪽에는 잘 모르고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 투비 투자가 뭐 그런 소액 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과 펀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 이제 첫 방송인 만큼 먼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간접 투자인 펀드는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사회 초년생 때부터 펀드 투자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투자인 주식 투자는 사실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주식과 펀드를 같이 투자하고 있는 제가 이 펀드와 주식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식보다는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의 비중을 더 늘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여파로 한국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을 하고 또 계속 폭락을 하고 이런 이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계속 폭락을 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쌀 때, 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라고 하죠. 저기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님 그 말씀처럼 이런 큰 위기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식 박앤세일 한다 생각을 하고 싸게 매수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꼭 이럴 때 투자금이 없어요. 지금 특히나 생활비 자체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이런 폭락 장세를 대비를 해서 일정 부분의 투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제가 주식 투자에서 큰 교훈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나 주식 투자는 어차피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문가의 위임운용, 수익률 및 위험률, 그리고 투자 방식, 수수료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인 주식은 펀드보다 변동성이 큰 대신에 또 수익률이 높죠. 반대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률도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른 이념을 세워서 욕심 없이 우량한 종목에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펀드보다는 주식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보다도 주식 투자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도 이게 말이야 쉽지, 이 하루에도 은행 1년 금리 몇 배 이상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주가를 보고 흔들림 없이 몇 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뭐 20% 폭락을 하고, 기본 마이너스 5%, 10%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9시 넘어서 보니까 뭐 어떤 종목 플러스 10%, 또 어떤 종목 뭐 플러스 6%, 이렇게 하루에도 막 두 자리 수익이나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도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투자를 오랫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인 이 주식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에, 결정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님의 유튜브 주식 강의를 보고 크게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표님 말씀처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시작 계기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그 위험하다는 주식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총 7가지입니다. 자, 첫째,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본가가 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여 길고 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어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자본금의 크기 그리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생의 취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섯 번째, 경제 공부와 심리 공부. 여섯 번째, 국가 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일곱 번째, 제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과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크게 일곱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텐데, 사실 투자의 이유와 최종 목적은 딱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뭐겠습니까? 뭐 부자로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이 돈을 왜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식 투자로 돈 잃어서 괴로워하고 부부 사이까지 나빠진다면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냥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이나 꾸준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지금처럼, 비록 그렇게 큰 투자에서 위기가 오더라도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제 투자의 지론입니다. 투자의 결과가 행복한 게 아니라 투자의 과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차피 최종 목적이고 그 과정이 길지 않습니까? 이 긴 과정 동안 우리가 늘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이제 월급쟁이 근로자입니다. 저는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동이 아니고 막노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동이 아주 정직하고 숭고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싫어서가 아니라 힘이 될 때까지 노동을 하되 기력이 약화되어서 노동력이 상실할 때를 대비해서 자본시장에 지금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몸으로 돈을 벌고 자본시장에서 머리로 돈을 굴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노후라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존니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명심해서 듣고 있는 두 가지 얘기는, 첫째, 존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본가가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투자하세요. 대표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저는 보이지 않는 돈이 몰린다는 자본시장에서 자본가로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릴 것이며 주주에게 주어진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마냥 노동이 아니라 자본의 힘으로 큰 부를 제가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몸의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보람이 나의 욕망과 자만을 제어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식 투자 이유를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3월 24일 화요일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